시간에는 소리에 대해서, 발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은 성악이기 때문에 지휘자들이 성악적인 합창적인 발성에 대해서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창 단원들에게 어떤 소리를 요구하고 어떤 사운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이 합창 단원들한테 듣는 얘기는 우리 지휘자는 어떤 소리를 이게 옳다 그러다 또 뭐 정확하게 요구할 줄을 모르는 지휘자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소리에 대해서 먼저 지휘자가 어떤 게 소리란 것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단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죠. 모음은 울림, 소리, 사운드를 만들고 자음은 가사, 즉 텍스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과 자음이 잘 어울려져서 합창적인 또 성악적인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모음을 잘 알고 해야 좋은 소리, 좋은 톤 컬러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음 딕션은 어떻게 어디다 혀를 내밀고 또 입술 소리나 혓소리나 이런 소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리가 나온가는 좀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발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성대가 있고 있고 그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호흡은 어디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 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합창을 하면서 지휘자가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호흡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호흡은 복식 호흡이 있고 흉식 호흡이 있습니다. 주로 팝송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육상 선수들은 산소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막 춤도 추면서 해야 되고 막 달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간직하게 되면은 그만큼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손해예요. 그래서 흉식호흡으로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주로 흉식 호흡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흉식 호흡을 사용할 때는 소리가 크게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팝송하는 모든 사람들은 좀 마이크를 대고 음악을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멀리 보낼 필요가 없고 요새는 더구나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소리의 크기를 필요 없고 온지 음색 또 칼라만을 위해서 또 음악적인 것만 내기 때문에 팝송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 마이크를 대고 합니다. 또 같은 소프라노라도 리릭, 레치에로 아주 고음을 아주 기교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거든요.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합창을 할 때나 또 일반 성악을 할 때는 소리를 발륨이 커져야 되고 마이크 시스템이 없이 멀리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식 호흡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훈련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합창을 할 때에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먼저 이 허리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고 하나 하면 허리 뒤가 하고 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 하면 하고 보면 뒤가 단단해지죠. 네, 그런 호흡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뭘 연습을 하냐면 배를 잡고 배를 이렇게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배를 내다 보면은 이 배꼽을 중심으로 그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낼 줄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뒤쪽에, 허리 뒤에 약간 위쪽이죠. 이쪽을, 그쪽에 행경막이 뺑 둘러 있거든요. 이걸 하고 누르면은 소리가, 호흡이 들어가면서 자연히 앞에 배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앞배를 내려고 하지 말고 뒷 허리를 하나 하고 내면은 자연히 아래 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호흡을 시키면은 쉽게 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쉽게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일단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내는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성학적인 것은 아주 기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합창할 때는 똑같은 사운드, 똑같은 호흡을 원하기 때문에 소리를 어디에서 호흡을 사용해서 내느냐는 아주 간단한 게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면 허리가 뒤에도 나오면서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숨을 들여 마시면 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나오겠죠? 들어가면서 호흡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를 앞으로 내면서 호흡을 또 하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밀면서 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좀 강한 소리가 나오면서 소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한번 우리 합창단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뒤에 배를 넣고 하나 넣었죠. 아랫배를 누르면서, 아랫배를 내면서 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 자, 소리가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다시 한번 하. 시작. 하. 소리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앞으로 내면서 하 하게 되면은 호흡이 빨리 나가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 빨리 나가면서 그 다음에 소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플랫 현상이 나요. 그래서 배를 앞으로 내밀고 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풍선같이 누르면서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흡을, 배를 이렇게 나온 배가 누르면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를 배를 누를 때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윗배를 누를 경우,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를 누를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합창단들이 같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그 위에 손을 얹어 보시고 여기를 누르면서 하. 시작. 하.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아랫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배꼽 밑에 한 5cm, 10cm 아래에서 거기를 누르면서 하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럴 경우, 자, 위에서 누를 경우하고 아래에서 누를 경우를 한번 여러분이 하면서 소리가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뼈를 한번 눌러보면서 시작. 하. 자,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시 아랫배를 넣으면서 소리를 훑으면서 하. 시작.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느 게 더 위로 올라가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위에 뼈를 넣으면서 하이. 시작. 하면 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밑으로 가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 다음에 아랫배를 넣어보세요. 하이. 시작.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 들죠? 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누르면 하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랫배에서 누르면 하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내 표정을 봐도 그렇죠? 봐요. 이럴 때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뼈를 누르면은 소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는 맑은 물은 지하수 밑에 있을수록 좋은 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호흡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서 아랫배를 누르면서 노래를 해야 소리가
그리고 깊은 소리가 나고 더 발륨이 있고 생기 있는 소리가 나오는데 배꼽 위에를 누르면은 흉식호흡 가슴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랫배보다 훨씬 소리가 옅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벼운 소리, 그리고 큰 소리가 아니고 약한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토보체 고음 가볍게 낼 경우는 아랫배에서 하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내요. 즉 남성들은 이 고음을 낼 때 입 안을 많이 열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여성들은 더 많이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성들 고음 낼 때 이렇게 팔세토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열게 되면 소리가 뒤로 가게 돼 있었어요. 여자들은 반대로 그런 소리를 내면 안 되기, 두성을 하기 때문에 여성은 고음을 내서 입안을 더 많이 열고 남자들은 적게 열기 때문에 호흡도 아랫배에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거다 위에서 누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합창도 그런 방법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소리를 위에 배를 눌러서 넣으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눌러서 소리가 나오면은 훨씬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합창을 시킬 때 자주 아랫배를 넣으면서 하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이 한번 아랫배가 눌러지면 소리가 위로 탁탁 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첫 박자의 액센트, 두 번째 액센트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할 때마다 아랫배를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1, 2, 3, 4 그렇게 되면 액센트가 싹싹싹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노래할 때 아랫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개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호흡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뱉어보세요. 전체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 뼈만 눌러보세요. 위에 뼈만 누르세요. 자, 그러면 아랫배가 따라 내려가죠, 같이. 예? 다시. 그 다음에 아랫배만 눌러보세요. 아랫배만 누르면 위에 뼈는 안 따라 내려가고 오히려 힘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를 누르면은 자연히 밑에가 같이 따라가죠. 밑에 힘 주고 위에만 눌러봐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아래를 누르면은 힘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위에 뼈를 앞으로 내밀고 아랫배를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노래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소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전혀 다르죠. 자, 한번 위에 뼈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위에 누르면 시작. 뒤로 가기 쉽죠. 그럼 아랫배를 눌러보세요. 시작. 앞으로 나가죠. 네, 그걸 느껴질 거예요. 네, 위에를 눌러서 뒤로 가고 아래를 눌러서 뒤로 간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에를 누를 경우 뒤로 가든지 또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래를 누르면 자연히 위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위에 뜬다 이 말이에요. 즉 더 뒤가 열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아주 이렇게만 시키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휘자 여러분들은 호흡에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랫배를 톡톡 치느냐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됩니다. 특히 소리가 도약돼서 고음이 짝짝 나올 때 예를 들면 이런 소리 낼 때는 그런 호흡의 소리가 이런 소리를 낼 때는 아랫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야만이 소리가 정확한 피치를 됩니다. 한번 합창단어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아랫배를 계속 놓으면서 시작. 네, 그렇게 내면은 지금 비브라토도 없어지고 좋은 톤 컬러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그 호흡을 여러분이 자꾸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아주 간단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호흡할 때는 어디를 내는 연습하라? 허리 뒤. 여기를 열면은 전체적으로 횡격막이 다 여는데 앞에만 이렇게 내는 습관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자분들이 싫어해요. 이게 뒤가 이렇게 열리면은 횡격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된다고 해서 허리가 굵어진다든가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에다는 힘을 주지 말고 저는 항상 아랫배에는 신축성이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보세요. 아랫배만 왔다 갔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신축성 있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아랫배가 신축성이 있어지면 결국은 신축성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 뱃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이기 때문에 뱃살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위에배는 눌리기 때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자주 힘을 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량이 좋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랫배를 항상 넣으면서 노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호흡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랫배만 넣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노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악한 사람들은 호흡이 완벽하게 되면은 노래의 90%는 됐다고 할 정도로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이 성악가들이나 보면은 의외로 이 호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호흡량에 대해서 항상 길게 내는 연습을 해서 하면서 아랫배를 내면서 길게 쫙 내는 습관을 가면 처음에는 30초 가다가 그 다음에 35초, 40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간다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합창이라는 게 뭐 호흡을 길게 낼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길게 낼 때 비브라토 양을 줄이기 위해서 호흡이 가다가 떨어지면 호흡이 소리가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랫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이 호흡이 오면서 성대를 울려 가지고서 이 머리 구조의 어떤 공명을 통해서 이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요새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벨칸토 창법이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하는데 벨칸토 창법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노래하자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벨칸토 창법에는 뭐 첫째 마스케라 그 마스크 있죠. 옛날에 가면 무도할 때 그 마스케라 마스크 쪽으로 소리를 이렇게 뭐 집어내라. 그 다음에 뒤를 열어라. 뭐 소리를 때려서 내라. 뭐 그런 몇 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 합창 소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만드냐 하면은 공명이 좋은 소리. 그러니까 소노리티, 울림이란 말인데 울림을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서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합창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입 안의 구조입니다. 입 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노래로 찬양을 잘 할 수 있게끔 입안의 구조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안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경우 천장을 보면 천장에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근데 혓바닥으로 한번 여러분이 천장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딱 대보면은 높은 부분, 제일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딱딱하고 이쪽은 연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갖다가 연구개라고 그러고 앞부분을 경구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라는 것은 이 천장의 맨 꼭대기에 있는 소리. 그게 연구개하고 경구개가 부딪히는 지점. 이 지점이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자꾸 이쪽으로 모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소리의 이 울림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음이 5개의 모음이 있죠. 아, 에, 이, 오, 우. 물론 이제 영어 같은 데는 12개씩이나 있어요. 그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모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탈리안으로 또 우리 한국은 이탈리 발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5개를 우리가 개념을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이 미들 C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도 할 때에 울림이 과학적으로 제일 잘 울리는 소리가 우하고 이라고 그래요. 우하고 이가 제일 잘 울리고 그 다음에 옥타브 위에 갔을 때는 에하고 오. 그 다음에 또 옥타브 갔을 때는 아예요. 아, 에. 이렇게 울림이 돼 있어 가지고서 제일 그 삼각형의 구도가 되는데 울림이 가장 잘 될 때 이런 이제 그 밑에 C했을 때는 우하고 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소리 할 때는 오하고 에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아가 잘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이렇게 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고음이 아가 잘 되는데 결국은 입 천장이 가장 높을 때 여가 입의 구조에 봤을 때 이게 아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하고 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오. 예, 아 소리가 앞에 있어요. 오 소리가 앞에 있어요. 예, 아가 더 앞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오, 우 해보세요. 시작. 예, 어느 게 앞에 있어요? 오가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아보다 뒤에 오가 여기 있고 오 뒤에 우가 있어요. 소리가. 그 다음에 아하고 에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앞에 있어요? 얘가 앞에 있죠. 에하고 이 해보세요. 이가 더 앞에 있죠. 예, 그래서 에, 이 이렇게 입안의 구조에 볼 때 이렇게 소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이하고 아 하면 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밝죠. 앞에 있을수록. 예. 근데 그 아까 그림에서 봤더니 울림이 가장 좋을 때가 저음했을 때는 이하고 우배고 그 다음에 중간 음이 갔을 때는 에하고 오고 가장 고말 때는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음이 무슨 모음이냐면 아라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모음은 한 가족, 원 패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음은 반드시 아가 섞여 있어야 좋은 모음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면 두 가지 소리죠. 이야 이러면 같은 소리죠. 에야 오아 우아 이렇게 되면 모든 소리가 아가 섞여 있어야 이렇게 이를 불러도 아가 섞여 있어야만이 같은 모음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그 어린이들 보면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모음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음, 가사를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자꾸 나이 살던 고향은 예를 들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는 소리가 어떨 때는 밝다, 어둡다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자꾸 이렇게 아에 뭉쳐서 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하면 얘가 더 앞에 있죠. 얘를 약간 뒤로 넣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이는 앞에 있으니까 이도 아 쪽으로. 이 시작. 예, 그 다음에 오가 좀 어둡기 때문에 오 할 때는 더 앞으로 나가는 시작. 예, 그 다음에 우 시작.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라는 소리가 5개가 다 하나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나 에를 할 때는 소리를 자꾸 이로 더 올려서 아를 올린다 생각하고 오하고 에는 더 앞으로 간다고 해서 아에 뭉쳐서 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나와야 입안에 천장의 그 견구개하고 영구개 그 닿는 부분 그 안에 구멍이 또 약간 이렇게 더 뚫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 점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걸랑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려서 공명이 나가면 이 마스케라 이 코 이쪽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그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도 에도 오도 우도 우 이렇게 내는 습관을 가지면은 한 모음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좋은 톤 컬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은 우리 저 반주사님 같이 우리 그 베드로 성당 가봤잖아요. 천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둥글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전부 그 아치형이라고 그러죠. 그 둥글게 생겼는데 그게 성당을 지을 때 무슨 형상을 지었냐면 입 안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입 안의 형상, 즉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이 꼭대기가 제일 높에. 그래서 그 성학적인 용어로 캐시드럴 실링이라고 그래요. 성당의 지붕 있죠, 지붕. 실링이 지붕인데 캐시드럴 성당에서 캐시드럴 실링. 그래서 성당의 지붕에서 제일 높은 소리를 그쪽의 소리를 모아서 내게끔 해서 공명이 좋기 때문에 그 성당 그 유럽 쪽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소리를 크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해도 멀리까지 쫙 어떨 때는 뭐 거의 2초, 뭐 2초 반까지 가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멀리 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모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한쪽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합창을 시킬 때 발음이 참 제일 내기 힘든 발음이 에하고 이인데 이보다도 에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가장 이 뒤로 가는 소리가 오히려 우보다는 오가 더 나빠요. 왜냐하면 그 우하고 이는 자연히 그 보통 소리에 대해서 울림이 가장 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에하고 오는 중간 옥타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슨 말이고 하면은 그때 그 일반 C에서 옥타브 올리는 C가 그 부분이 성악적인 얘기로 파사조라고 그런 게 있어요. 파사조가 뭐냐면 소리가 바뀌는 부분. 즉 그 소리는 흉성 또 중성, 두성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체스트를 올리는 가슴을 울리는 그냥 흉성 소리고, 중성은 이 코를 울리는 소리라고 그러고, 두성은 머리를 울린다는 소리인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얘기할 때 보통 중성에서 소리를 바뀔 때가 파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C에 있는 사람도 있고 D, 도, 레 있죠. C나 D에 있고 또 바리톤이나 엘토 하는 사람은 B나 B 플랫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파사조가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오하고 에가 가장 어려워요. 성악하신 분은 금방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하고 오라는 소리가 할 때는 오는 그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오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오라 할 때 오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오 뒤로 가죠. 오라는 소리가 자꾸 뒤로 가요. 어떤 노래도 여러분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면
오라는 소리가 제일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보다 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봐요. 지금 불러도 우가 훨씬 잘 나오잖아요. 오보다. 그렇게 우보다 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가 자꾸 뒤로 가는 이유는 아까 이게 말한 이런 거 빠싸죠. 그 다음에 가장 노래 부르기 힘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라는 소리가 나와 있을 때는 더 앞으로 내는 거. 오라 이런 식으로 내면은 소리가 훨씬 좋은 그 힘 있는 소리하고 강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얘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에 하거든요. 보세요. 따라 보세요. 에 시작. 지금 전부 소리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됐어요. 얘라는 소리가 이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꾸 이쪽으로 시작.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가면은 모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그 입모양의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입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노래를 안 시킵니다. 아를 벌릴 때가 지금 아가 벌릴 때 입모양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5cm다 할 경우 이게 5cm라 하면은 에하고 오, 에, 아, 에, 오 할 때는 에는 4cm, 오는 3cm, 예? 이는 이하고 우는 오히려 2cm 이렇게 점점 좁혀들려고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세요. 아, 이래야 되고 아오 이래야 되는데 많은 합창단들이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납작해져요. 합창단들 들어보세요. 거의 에하고 이가 거의 다 납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린 음악회 이렇게 보면 성악가들이 잘하는 성악가들 보면 그분들 입모양 보세요. 아 할 때 아, 이러지 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 이렇게 끝나지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요 부르는 사람들은 가사가 정확하게 하고 울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성악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전부 대중가요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중가요의 창법이 이 속에 딱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흉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창법들이 전부 다 아, 에, 이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노래를 같은 창법 들어 꽃 피는 하면서 비브라토 넣으면 샵이 싹 크레센도가 되죠. 팝송 그렇잖아요. 꽃 피는 동백섬에 올라가면서 쫙 버리는데 예를 들어 나는 숯불 후거지 그럼 완전히 가요가 되거든요. 근데 꽃 피는 동백섬에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위에서부터 탁 하고 디미넨도가 되면은 클래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꽃피는 이거다 눈. 예? 그래서 가요 같은 것도 이렇게 창법을 잘하면 굉장히 클래식하게 들리는 경우 많아요. 그 요새 이제 그 가요를 편곡해가지고 합창단들 부르면 굉장히 무슨 우리 저 가곡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합창을 한 합창단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창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소리가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소리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합창을 할 때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휘도 아름다운 지휘법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얘기를 자꾸 명심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하다 보면은 성악가들이나 지휘자들이 가장 걱정한 소리가 음정이 샵되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예요. 플랫. 전부 다가 플랫이 떨어져요. 만유의 인력의 원칙에 의해서 소리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피아노 악기는 평균율로 딱 음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바이올린이나 성악은 순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밝아가지고 소리를 맞춰서 이렇게 딱 지정됐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을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플랫이 안 되고 샵이 되고 정확한 피치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저도 숙제고 모든 지휘자가 숙제인데, 그 숙제를 제가 하는 방법으로 조금 고치는 방법을 제가 해본다면은, 소리를 이렇게 낼 때 보면은, 네. 나는 숲을 우거 하고 우거 이렇게 음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거가 이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난 숲을 우거지. 내려가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숲을 해봐. 시작. 나는 숲을. 떨어지죠? 음정이 떨어지면은 소리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숲을 이로 우거지. 그래서 음이 내려갈수록 소리는 어디에 있으라? 위에 있으라. 그렇게 한번 합창단 불러보겠어요. 시작. 나는 숲을 우거지. 예, 음정 안 떨어지죠. 그게 바로 그 소리가 안 떨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음정에 대해서 별로 피치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걸 지휘자가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합창단들에게 한번 비춰줘 보셔가지고 한 사람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첫음 내보십시오. 시작. 예. 자, 저분의 소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예, 아래에 있죠. 예, 여러분이 지휘자로서의 좋은 기회예요. 이게 소리가 위에가 있는지 아래가 있는지를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네, 아까보다 더 위로 갔죠. 그런데 저 소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는 소리, 뒤로 가는 소리예요. 뒤로 가는 소리죠.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도 네, 어때요? 이분은 앞으로도 가고 이리로 가죠. 그 다음 시작. 네, 이분은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소리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소리를 이렇게 한번 손을 해보세요. 시작. 예, 앞으로 가잖아요. 또 시작.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이 그 소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위치란 말인데 학교에서 자주 그 얘기를 많이 하고 하면서 lift up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lift up이란 말이 소리를 위로 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리를 위로 내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지휘자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O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예, 뒤로 가죠. 시작. 예, 이분은 소리가 좀 가운데 있죠. 시작. 예, 앞으로 나오죠. 시작. 예, 또 밑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했지만 이 한 분만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가지 세 분은
제가 원하는 톤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 다시 한번 시작. 시작. 맞춰서 시작.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시작. 됐죠? 이제 세 분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분을 4개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분이 이렇게 맞춰서 한 소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 했을 경우에요. 그 남자가 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된 사람이 소리에 맞춰서 같이 자꾸 끓여서 한 소리를 만들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지휘자가 그런 톤을 자주 맞춰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소리가 개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 있는 소리가 있어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두성을 자주 내서 소리를 예쁘게 내는 사람을 성악한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걸 원하니까 좀 소리를 거쳐서 한번 이렇게 내달라고 익스큐스를 하고 한번 부탁을 드려서 톤 컬러를 맞춰주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맞춰줄 줄 모르는 성악가는 참 문제가 있는 성악가입니다. 그런 성악가가 있으면 합창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창이 소리가 왜 튀어나오는지 또 비브라토가 있어서 왜 합창에 어울림이 없는지 이런 것을 또 제가 다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소리의 위치가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아를 중심으로 아나오나 아이 아에 아우 이렇게 내는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소리를 보낼 때 이하고 에를 낼 때는 소리를 길게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시작. 이렇게 소리를 길게 내면은 소리가 어디로 올라가죠? 이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 모음이 아까 제일 울림이 좋을 때가 2 옥타브 위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는 발음이 상당히 위에 있는 모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 중에서 가장 플랫이 잘 되는 모음이 어떤 모음일까요? 아에 이오에서 아에 이오에서 음정이 제일 잘 떨어지는 음정이 어떤 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아시는 분들? 아가 가장 음정이 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를 낼 때는 소리를 들어올리라 생각해야 돼요. 시작. 이렇게 들어올리면 소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할 때는 들어요. 자주 들어 부릅니다. 다시 아는 어떻게 내라? 이는 길게, 얘는 길게. 이걸 습관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뒤로 잘 가는 모음이 무슨 모음이다? 오다. 오는 어떻게? 더 앞으로. 그래서 오, 저 앞으로 시작. 오. 마이크로폰 여기 있다 하면 이 마이크한테 돌려서 여기 있다고 소리 나고 오, 시작. 오. 지금 우리 합창단 오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지금 여기 앞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아마 저 울림이 지금 냈을 때는 굉장히 잘 받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라는 것은 공명, 이게 극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멀리 가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금방 아 한번 해봤죠. 아 시작.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쪽 분 시작. 아니 두 번 시작.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느 소리가 더 맑죠? 맑은 소리. 두 번째 소리가 맑죠? 첫 번째는 흐리죠? 두 번째 하신 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기 소리가 맑아요. 그런데
합창에 어울리는 소리는 맑은 소리가 좋겠어요? 흐린 소리가 좋겠어요? 흐린 소리가 좋죠. 예? 아, 이것보다 아가 좋은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합창단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약간 흐리게. 예. 약간 흐리게 내면 훨씬 합창에 좋은 톤이 나오고 다시 한번 시작. 아니 조금 더 열고 이런 기분. 시작. 예. 자, 지금 호흡 사용을 안 하시거든. 호흡 넣으면서 하면 H를 많이 넣어보세요. 시작. 예, 같이 시작. 자, 블렌딩이 안 되죠. 예? 흐리고 맑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원흉은 유라이 말이에요. 왜? 너무 소리가 맑기 때문에. 그래서 합창을 할 때는 독창할 때는 하지만 합창할 때는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바이올린 콘체르토로 할 때 바이올리니스트가 하실 때 저기 전공하신 분 독주할 때 하고 합주할 때 같은 스타일로 연주를 합니까? 전혀 아니죠. 예, 독주할 때는 달라요. 독주할 때는 자기 개성도 살리고 하지만 합주할 때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소리를 맞춰서 같이 연주하는 거. 틀림없이 그렇게 맞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악하신 분도 독창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합창할 때는 이렇게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지휘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문 합창단들 이렇게 지도도 해보면요, 지휘자가 그런 소리의 개념을 자기가 확실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해요. 요구를 못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원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니까 소리를 약간 흐리게 내달라는 그런 소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플루스를 불 때의 소리가 후 불면은 처음에는 이 앞에서 부는 소리가 후 이런 소리요. 백고동 소리가 멀리 가는 것은 백고동 소리가 후 하죠. 자, 바이올린도 하신 분이 싹 틀면 앞에서는 그런 소리 나오죠. 그러나 조금 뒤에 가면 맑은 소리 나거든요. 이 소리라는 것은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저 안에서 때릴 때는 굉장히 탁한 소리가 나오는데 둔탁한데 이쪽으로 나오면서 공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입 안에서 소리가 약간 흐리틱틱한 소리가 나와야 이 앞으로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데 성악한 사람들은 소리가 뾰족하고 자기 개성 사용해서 입 뒤에서부터 이런 스타일로 내요. 그 성악 전공하셨죠? 네?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 안 보여요. 선생님 다 그렇게 내라 그러죠. 뾰족하게 내라 그러실 거라고 주로. 그래서 합창을 하면은 소리를 버린다고 합창을 하지 마라고 하는 성악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생님의 그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리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소리의 울림체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입 뒤를 조금만 더 열어서 열면은 소리가 앞으로 쫙쫙 달라가는데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성악가 아이들이 제가 합창을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결석하는 이유에 99%가 성대 결절이에요. 성대 결절에 의해서 학교를 그날 결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병가 이렇게 병원에서 쏘는 거 읽어보면 전부 다 성대 결절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목을 쓰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소리가 완전히 이게 굳혀 있어 가지고서 항상 같은 소리가 낼 수 있도록 뒤를 자꾸 여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악가는 뒤를 많이 열어야지 좋은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이 구조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 성대 보면 목젖이 여기 있죠. 목젖이 있는데 이 혓바닥이 이 목젖하고 혓바닥하고 여기 부분이 넓을수록 소리가 두터워지고
가늘수록 아 해보세요. 다르죠. 예. 아 할 때는 이 혀뿌리가 천장에 거의 부딪히기 때문에 소리가 통과가 적기 때문에 소리가 날카로운 거거든요. 열수록 열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열수록 소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열린 상태에서 성악가들이 공부를 해놓으면은 자기의 개성 있는 소리를 내려면 조금만 다치면 돼요. 에서 조금만 다치면은 아까 같은 맑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열면은 노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구 선수가 아주 풀스윙으로 막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만 가는데 힘을 빼고 톡 치라면은 안 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치는 것 같아야 훨씬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소리도 어떤 분들은 소리를 제가 입을 열고 이렇게 노래하면 성악 하신 전관분들 다 그래요. 선생님 노래하는 거 안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습관이 이래야 음악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목을 써서 그래서 피치가 맞지가 않고 음정이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소리하고 이 소리 두 가지 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예. 본인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본인이 자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날카롭게 시작. 이 소리하고 예. 자기한테 어느 소리가 잘 들리죠? 두 번째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귀가 가깝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음정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소리를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이 서로 피치가 조금만 안 맞으면 이 사람들은 인상 쓴다고 자기들끼리 안 맞으면 웃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게 귀가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악은 음악은 결국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때문에 귀가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이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위로 가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가장 걱정이 뭐냐면 성악을 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소리가 좋은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유명한 성악가들 몇 사람을 주면서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그 나는 숲을 불렀다. 그러면 이 유명한 곡이면 이 곡을 부르는 성악가들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악가의 여러 사람들의 CD를 다 들어봐라. 그러면 뭔가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한 40-50장의 CD를 들어봤더니 이제는 어떤 소리가 막 좋은 소리고 어떤 소리가 뒤로 가고 앞에 가는지 이제 본인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습관성으로 하루에 CD를 하나씩 들어요. 자꾸. 특히 저녁에 잘 때는 하나 들으면 1시간이거든요. 듣다 보면 잠이 들어있는데 자꾸 CD를 여러 나라의 그 CD 또 여러 합창단의 CD를 들여서 저는 딱 CD를 들으면 저게 누구 합창단 거다. 저 발성은 누구 거다. 금방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으면은 자기가 소리라는 것은 이런 게 좋은 소리다 하고 자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라버트 쇼 합창단 정말 그분이 세계 최고의 합창지휘자라고 되는데 몇 년 전에 작곡하셨습니다. 그분 합창이 참 CD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엘리엇 가디너라고 몬테베르디 합창단 그 지휘자인데 그분은 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까지 하는데 그분의 CD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은 그분의 그 장엄미사 CD를 계속 듣고 있고 또 그 레퀴엠 베스를 계속 들으면서 소리의 개념 어떤 게 좋은 소리인가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에는 이제 그 소리가 왜 이 소리가 좋은지 왜 저 소리가 나쁜지 그런 것을 좀 배우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것을 정리한다면은 첫째 호흡을 제대로 할지 모르는 분은
성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악가라는 것은 합창단도 성악가예요. 그래서 합창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흡을 알아야 좋은 성악가가 되고 좋은 지휘자가 됩니다. 좋은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랫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에배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아랫배를 완전히 넣어서 호흡을 끝까지 넣은 다음에 더 호흡이 남아있으면 위에배가 자연히 사라져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호흡이 위에서가 사라지면서 더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랫배를 자꾸 사용하는 호흡, 그 다음에 뒤가 열려지는 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은 모음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를 중심으로 모든 소리가 아 쪽을 향해서 모음이 모아져야 좋은 소리다. 그래서 에하고 이는 길게 내는 소리, 오, 우는 더 앞으로, 오, 우는 아보다 어두운 소리거든요. 에, 이는 양성 모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훨씬 밝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개념을 아에 맞춰서 낼 수 있는 소리. 그 다음에 목젖을 열어 가지고서 또 소리를 목젖을 뒤에를 여는데 너무 많이 열면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굉장히 허스키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가 고급 소리가 아니고 좀 옅은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맞춰서 이렇게 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좋은 톤카를 얻을 수 있도록 지휘자가 그 소리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10번, 20번, 100번을 완전히 잊고 자기 걸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